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전세가가 많이 하락해서 역전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게 저희가 한참 상승했을 때 이 매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주전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높은 전세를 맞추면서 이 갭을 작게 만들어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매도할 수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죠. 대단한데요? 네. 아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구독자 여러분, 네, 이제 이 배짱이님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네네. 주전세로 매도를 했던 그런 집들의 상황은 지금 어떨까?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전세를 좀 사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주전세가 우리가 주전세를 놓은 집이 뭐 지인 중에 주전세를 놨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없고. 맞아요. 주전세라고 네. 써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주전세의 사례를 찾아야 되는데 잘 찾아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심 사례의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특징이 좀 있나요? 네, 특징이 있는 게 이제 몇 가지를 보면 되는데 일단은 매매와 전세 거래가 날짜가 같거나 비슷한 날짜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를 보면 이제 그 구체적인 동호수는 안 나오지만 층까지는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층이 같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주전세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전세가를 높게 써서 투자자한테 자기 자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시세보다 좀 높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전세가가 생각보다 높다. 네. 높고 매매가도 좀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을 실거래가를 아파트별로 쭉 찾아보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게 주전세인지 이게 뭐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주전세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살펴봐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가 한 사례를 뽑아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죠. 네.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실거래가 어떤 아파트를 찾아봤는데 이제 주전세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히 느껴지는 사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자, 2021년 5월에 보면 자, 전세가 4억 4천에 거래가 됐는데 4억 4백인데 대부분 지금 전세를 보면 2억대의 전세가 원래 거래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전세가 4억 4백이고 자, 28일 3층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에 28일과 3층의 인날을 찾아보면 되는데 딱 있어요. 그러네요. 예, 3층. 근데 26일이죠. 네. 거의 비슷한 날짜에. 그러니까 매매부터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이틀 뒤에 전세 계약을 한. 그리고 보면은 바로 밑에 가격도 지금 13일 날 3층으로 계약 취소가 똑같은 날. 이게 지금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이 두 거래가 주전세로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네. 층도 3층이라서 그렇게 로얄층은 아닌데 로얄층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된 거면 약간 좀 비싸게 된 건가요? 그렇죠. 비싸게 된 거죠. 4억 6천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4억 6천이 됐으면 지금 최근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보면 4억 6,600이 8층, 4억 5,800이 11층 이런 식으로 지금 로얄층들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3층에 4억 6천이면 약간 비싼 가격이죠. 그러게요. 지금 이 정도 된다라면 물론 이제 시간이 뭐 26일이라는 상황 이제 2021년 5월을 감안한다면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오른 거 감안하고 보더라도 한 2, 3천 정도는 충분히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세 4억 4백, 그 다음에
매매에 4억 6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매수인은 5,600 갭 투자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게 알아본 게 서울이잖아요. 네. 이때만 해도 서울에 5천 갭으로 투자를 한다? 그렇죠. 네. 실제로 얘를 갭 투자를 하려면 전세가 2억이니까 지금 갭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2억 5천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5,600만 투자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게 구도를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이걸 또 따져보니까 확실히 좀 주전세일 가능성이 참 크네요. 그렇죠? 이 전세가 엄청 높네요. 보통 이렇게 많이 올려서 쓰나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하기에 따라서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나는 그냥 돈만 적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이제 바라면 그거에 맞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좀 너무 높으면 나중에 빠져나갈 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세가를 좀 낮추고 싶긴 할 거예요. 네. 근데 낮추면 문제는 이제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점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뭐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패턴은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이런 손님을 맞췄을 때 부동산이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보게끔 조율을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내 안경을 쓰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노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률적이지 않다. 어쨌든 매수자 입장에서는 갭이 가장 적을수록 이제 좀 편안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판 사람이 임차인으로 있으니까. 그쵸. 제가 볼모라는 표현을 옛날에 했었는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약간 볼모가 되는 거예요. 좋아지면 너는 뭐 나중에 나한테 붙잡혀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1년 5월에 거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2년 후면 23년 5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실거래가를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매매 거래가 아예 없는데 지금 실거래가를 보면 전세는 2억에서 지금 1억 9천, 1억 8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 400에 들어갔죠. 4억 400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거래도 안 돼 있고 보니까 상한가를 보니까 4억 2천에서 5억 정도로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매매 거래는 지금 최근에 매매 거래가 없는데 가장 가까운 상황의 매매 거래는 내려보세요. 22년 8월. 네, 8월에 4억 7천까지 거래돼서 매매가는 이제 아직 올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즘 나와 있는 호가나 이런 걸 보면 호가를 살펴보니까요. 4억부터 나오더라고요. 매매는 4억, 전세는 1억 6천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매매 지금 호가가 4억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주전세로 눌러앉은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1년 5월에 4억 6천에 거래를 하고 전세를 4억에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매매는 4억부터 나와서 이미 6천만 원 하락인 거네요. 매매가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처한 상황이 뭐냐면 2021년 5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기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사를 가거나 뭐 이제 전세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받은 돈은 5,600만 원. 매도를 하고 받은 돈은 5,600만 원밖에 안 돼요. 전세에 자기 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실제로 받은 돈은 5,6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전세로 묶여 있는 돈 이 4억 4천을 4억 400? 4억 400을 이걸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람 받을 수가 없어요. 거의 한 2억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2억 원 넘게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전세금 빼달라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뭐라고 할까요? 돈 없다. 돈 없다 진짜. 왜냐면 나 이것만 하고 나 5,600만 원만 가지고 지금 매매한 거 너도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돈을 돌려주냐. 그러면 네가
임차 맞추고 나가라. 그러면 임차인은 원래 주인은 이거를 4억 4백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시세가 2억도 전세 시세가 2억도 안 되는데 네. 뭔 재주로 이걸 4억 4백에 맞춥니까? 그러니까 주전세니까 인테리어도 그대로 살던 대로 했을 테니까요. 컨디션이 좋은 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최고가로도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4억 4백을 그대로 묶인 채로 전세가가 4억 4백이 될 때까지.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사를 아예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팔지도 못해요. 왜 팔지도 못할까요? 이게 이제 전세가 끼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받아줄 갭 투자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갭은 적으니까. 그렇죠. 이게 갭이 적은데 네. 문제는 이게 시세를 반영한 갭이어야 되는데 네. 다음 갭 투자자가 이대로 이제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매매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매매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세가에 이제 근접한 오히려 지금 전세가 밑으로 떨어질 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살 사람이 아예 없죠. 이게 어찌됐든 특수거래로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기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아무리 어쨌든 투자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뭐 얼마에 갖고 있냐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은 이 사람이 같이 그 임차인하고 협의돼 가지고 나가겠다 매도하는 날짜에 나가겠다라고 하고 임대인이 그냥 손해 보는 가격에 팔고 나서 이제 받은 가격으로 그 전세금을 다 돌려주는. 네.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이걸 하겠냐고요. 저도 딱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과연 성사가 될까 약간 네. 이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자기 돈 다 날리고 5,600만 원 다 날리고 지금 원래 주인한테 전세금 4억 4백을 돌려주고 그러면 매도를 만약에 4억 한 4억 2천에 했다. 4억 2천에 하면 4억 2천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4억 4백 돌려주고 그러면 자기한테 1,6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수수료도 좀 떼야죠. 예, 수수료 이것저것 떼고 나면 1,000만 원 남는 거죠. 1,000만 원. 그러면은 자기 돈 5,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만 남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겠냐고요. 급해지진 않겠네요. 굳이 내가 지금 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임대인은 그냥 계속 질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 이사도 못 가고, 예, 그냥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묶이고, 실제로 매도를 했는데 자기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자기 돈 5,600만 원만 받은 거잖아요. 매도한 이유가 뭐냐면, 현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고 뭔가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이제 확실하게 주전세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충분히 정황상 주전세가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주택 주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얻은 이익이 없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도가 좀 너무 크네요. 이게 네. 손실 구간이. 물론 이거는 특수한 사례라고 해서 정말 좀 심한 사례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찾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느낌이 누가 봐도 오는 이거는 주전세. 느낌이 오는 주전세 네. 느낌은 이제 제가 찾는 걸로는 이제 이거밖에 없어서 네, 이걸 찾았는데 어쨌든 상황이 참 굉장히 과장되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참 힘든 거네요.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강남권에서도 주전세로 정말 매도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전세가 어느 정도 높게 시세보다 좀 높게 쓰고 갭 차이 최대한 줄여서 해서 매도한. 그러면 지금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 폭락하는 상황이면 이제 전세가가 그 사람 전세가 수준으로 맞춰질 때까지는 아예 이사도 못 가고 자기 돈은 그대로 묶여 있고 여기서 묶인 돈으로 이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만 하죠.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죠. 네. 임대인한테 진짜 볼모가 됐잖아요. 이제 임대인한테. 네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돈 달라고도 못하죠. 지금 돈 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미쳤냐 그러겠죠. 여러분이 임대인 같으면은 아이고 제가 돈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미쳤냐라고 하죠. 네. 방금 전에도 강남권을 말씀하셨는데 강남권은 지금 전세가가 거의 반값으로도 떨어진 지역이 많다 막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합세를 하면 더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시장이 영원할 거다 이렇게 마음먹고 뭔가를 굉장히 극한으로 몰고 가서 행동하는 거를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저는 정말 이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믿고 있었던 게 되게 그런 잘못되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형성이 그렇죠. 돼 있었죠. 다른 전문가들은 무조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폭등한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했으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전세가는 무조건 계속 올라가겠다. 매매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전략을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세가를 높였지만 이게 2년 정도 되면 또 폭등해가지고 이거 반드시 넘을 거야 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네. 네. 그때만 해도 정말 몇 개월 만에 몇 억씩 올랐던 상황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거래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뭔가 주전세로 거래했던 사람들이 2년 후에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요, 소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주전세. 이제 시작인 거겠죠, 소장님? 저희가 이제. 그렇죠. 지금 이제 대부분이 2020년 말이나 21년, 그러니까 2020년 말에 한 사람들은 이미 이제 만기 맞이하면서 서로 이제 골치 아픈 상황, 그리고 아마 연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렇게 주전세 맞춰서 매도하거나 이제 거래를 한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닥치는 거죠. 네.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준비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네.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